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죠. 더 잘 살기 위해서요. 과연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암기 잘하는 머리가 최고다 이랬는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한국 교육의 대답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되게 머리 아픈 교육 문서 같은데 막상 펼쳐보면요. 미래 세대를 위한 일종의 생존 능력 훈련 계획서 같더라고요. 아, 그거 정말 정확한 표현이네요. 생존 능력 훈련 계획서.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깊이 파고들면요. 이게 단순히 글자 가르치고 문법 배우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격변하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지 그에 대한 교육기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청사진이 아이들의 첫걸음, 초등학교부터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까지 어떻게 촘촘하게 설계됐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유독 제 머릿속에 강하게 박힌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언어 주체라는 말인데요. 굉장히 자주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게 이번 교육과정의 핵심 철학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주체. 예전 교육 과정의 지식을 이렇게 전달받는 학습자에 초점을 맞췄다면요. 이제는 언어를 사용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주체를 키우겠다는 선언인 거죠. 아, 주체. 네, 쉽게 비유를 하자면 레시피만 보고 따라하는 요리사가 아니라요. 이제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 보고도 막 자신만의 요리를 창조하는 그런 셰프를 길러내자는 거죠. 와, 셰프요. 비유가 그냥 확 와닿는데요. 그럼 아이들이 그런 언어 셰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들을 주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교육 내용 체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요리의 기본 재료격, 지식 이해입니다. 문법 규칙이나 어휘 같은 것들이죠. 둘째는 실제 요리 과정, 즉 과정 기능이고요. 아, 직접 해보는 거요? 네, 이 재료들을 활용해서 글을 쓰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요리를 존중하고 또 함께 협력해서 더 멋진 만찬을 만들어내는 태도. 그러니까 소통 윤리나 공동체 의식 같은 것들이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언어 주체가 완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식, 과정, 태도.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그렇죠. 그걸 직접 해보고. 심지어는 그걸 올바른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모든 것의 시작인 초등학교에서는 이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지고 있는지 한번 보죠. 가장 어린 1, 2학년 과정부터가 되게 흥미로워요. 목표 중에 바르고 고운 말로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듣고 말한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먼저 가르치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언어 교육의 첫 단추를 관계 맺기하고 정서적 교감에 끼우고 있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사실 텍스트나 영상으로는 소통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얼굴 마주보고 감정 나누는 경험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현실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말차례 지키기 같은 것도요. 그냥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협력의 기술을 몸으로 배우게 하는 과정인 거죠. 하긴 어른들 세계에서도 남의 말 끊는 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운다니. 그러다가 3, 4학년으로 넘어가면 슬슬 우리가 아는 공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문단 쓰기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제 눈을 딱 사로잡은 건 인터넷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탐색한다는 목표가 명시적으로 들어온다는 점이에요. 정말 빠르네요. 그렇죠. 디지털 세상이 이제 아이들의 현실 그 자체라는 걸 인정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검색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로 다음 목표를 보면 그렇게 찾은 자료를 쓸 때 지켜야 할 매체 소통 윤리를 다루거든요. 아, 윤리까지요? 네. 예를 들어서 친구 사진 함부로 올리면 안 되는 초상권 문제라던가 인터넷에 있는 글이나 그림, 그리고 베끼면 안 되는 저작권 이런 아주 기초적인 디지털 시민 윤리를 이때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저작권 교육이라니. 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어릴 땐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그러다가 5, 6학년이 되면 난이도가 갑자기 확 점프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며 듣는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뉴스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이런 목표가 등장해요. 이건 거의 예비 언론인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하하, 예비 언론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비 비판적 시민을 키우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정보가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진짜와 가짜,
믿을 만한 정보와 의심스러운 정보를 스스로 걸러내는 필터를 마음에 딱 장착시켜주는 거죠. 이 정보 출처가 어딘지, 근거는 충분한지 이런 걸 따져보는 훈련을 중학교 가기 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토론이라는 활동이 교육 과정에 들어오는 것도 바로 이 시기고요. 아, 이때부터군요. 네,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고 다른 사람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는 연습의 시작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감정 교류로 시작해서 디지털 윤리를 배우고 비판적 사고에 싹을 틔운다. 이렇게 탄탄하게 기초 공사를 마치고 중학생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을 올리는 단계로 들어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고의 근육을 키우는 단계죠. 예를 들면 이제는 단순히 주장의 타당성을 넘어서요.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듣는다는 목표가 나옵니다. 설득 전략이요? 네, 어떤 광고나 연설을 들을 때 내용 자체는 그럴듯해 보여도 혹시 감정에만 호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권위에 기대서 무조건 믿게 만들려는 의도는 없는지 그 방식과 의도까지 꿰뚫어 보라는 겁니다. 와, 그건 사실 어른들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누군가 나를 설득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패를 읽으라는 거니까요. 듣다 보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또 있어요. 담화 공동체에 따른 듣기 말하기 방식의 다양성을 고려한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요즘 애들 말이나 특정 지역의 사투리, 아니면 의사나 법률가 같은 전문 집단이 쓰는 말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언어 사용 방식을 틀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속한 공동체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다름으로 이해하고 존중하자는 거죠. 다름으로요? 네, 언어에도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훨씬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가르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정말 중요하죠. 읽기 영역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아요.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이나 자료를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예전처럼 교과서에 실린 글 하나만 달달 외우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이게 바로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독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라는 주제가 있다면 과학 기사만 읽는 게 아니고요. 관련 소설도 읽고 통계 자료도 찾아보고 서로 다른 입장의 신문 사설까지 비교하면서 읽는 거죠. 다각적으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출처의 정보를 종합하고 때로는 서로 막 부딪히는 관점들을 비교 검토하면서 자신만의 균형 잡힌 시각을 만들어가는 훈련입니다. 여러 글을 통합적으로 읽는 훈련. 물론 이상적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정말 이 수준까지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자칫하면 이것저것 조금씩 맛만 보다가 끝나는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날 위험은 없을까요? 정말 날카롭고 현실적인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고요. 교육 현장에서도 아마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설 자료를 보면요. 교사 재량권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과정 중심 평가요? 네,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결과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생들이 정보를 찾고 종합하고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의미 있게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두 번의 성공 경험을 통해서 아,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라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는 거죠. 결과물보다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배우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고등학교입니다. 이전까지 갈고 닦은 능력들을 총동원해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마지막 단계일 텐데요. 공통국어 과목을 보니까 사회 참여적인 성격이 무척 강해진 것 같아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교하게 표현하는 글을 쓴다 같은 목표들이 눈에 딱 띄네요. 네, 언어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하도록 이끄는 겁니다. 단순히 글을 쓰는 걸 넘어서요. 자기가 쓴 글을 카드뉴스나 영상 같은 매체 자료로 직접 만들어서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토론하는 아주 능동적인 참여 활동까지 포함이 됩니다. 와, 이제 국어 시간이 교실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교실 밖 현실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거죠. 정말 실용적이네요. 아니, 근데 선택 과목들을 보니까 그 실용적인 성격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문학과 영상, 주제 탐구 독서 이런 과목도 흥미롭지만 제 시선을 끈 건 직무 의사소통이라는 과목이었어요. 이건 뭐랄까 정말 작정하고 만든 과목 같아요. 하하, 맞아요. 작정하고 만든 거죠. 졸업 후에 곧바로 마주할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단순히 보고서를 잘 쓰는 법을 넘어서요. 어떻게 하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동료랑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화로 풀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런 아주 현실적인 내용들을 다뤄요. 결국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가 단순히 시 분석하고 소설 읽는 거 넘어서 당장 졸업 후에 겪게 될 회사 생활 예행 연습 역할까지 하겠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심지어 자료의 해설 부분을 보면요.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회의나 원격 화상회의처럼 빠르게 변하는 직무 환경에 맞는 소통 방식까지 다루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소위 조용한 퇴사가 늘어나는 것도 어찌 보면 이런 갈등 조정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불만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함께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이 과목의 숨겨진 목표 중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럼 초등학교 1학년의 감정 나누기부터 고등학생의 메타버스 회의까지 이 기나긴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전체를 관통하는 이 교육 과정이 학생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어하는 핵심 역량은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 크게 한 3가지 기동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동은 단연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앞서 계속 이야기 나눈 것처럼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잘 쓰는 걸 넘어서요. 정보의 옥석을 가리고 온라인에서 윤리를 지키고 나아가 자기 생각을 디지털 컨텐츠로 만들어서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총체적인 디지털 소통 능력입니다. 아, 그럼 두 번째는 역시 그거겠네요. 비판적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이요. 동일한 주제에 대한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토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혼자가 아닌 팀으로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자료 곳곳에서 프로젝트 수업 이런 표현이 계속 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짚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둥은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정해준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에 따라서 스스로 책을 찾아 읽고요. 또 자기 학습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점검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평생에 걸쳐 배우고 성장하는 힘을 길러주려는 겁니다. 이 3가지 역량이 바로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생존 키트인 셈이죠. 디지털 리터러시, 비판적 협력적 문제 해결, 자기주도적 학습. 듣고 보니 이 2022 개정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 지식교육이라는 틀을 넘어서 이건 뭐랄까 거의 한 명의 온전한 민주시민을 키우기 위한 종합 설계도 그런 느낌이에요. 비판적으로 정보를 가려내고 다양한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디지털 세상에서 책임감 있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능력. 이게 바로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미디어의 비판적인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요. 능동적인 생산자가 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이 하나 남는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가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과연 10년, 20년 뒤 한국 사회 풍경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모두가 팩트체크를 하고 설득의 이면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훈련을 받은 세상. 그런 세상의 온라인 커뮤니티, 언론, 심지어 우리 가정의 대화 문화는 지금과 어떻게 다를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기회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